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야 무단 훼손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야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퇴 수용은 거부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첫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병삼 후보자는 MBC의 단독 보도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발언을 통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농민들과 제주 시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사과에도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농지법 위반과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6억 5천만입니다. 평당 약 150만 원 정도 평당 땅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이거를 투기가 아니면 농사 지으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26억이 1년이면 이자 4%만 잡아도 1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미친 사람이 26억을 투자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강 후보자가 소유한 임야의 무단 훼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임야 훼손된 거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본인 소유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컨테이너 건물이 있는데 바닥에는 완전히 콘크리트 타설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 강병삼 후보자는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왼쪽 편에 집이 한 채 있는데요. 누가 한 겁니다. 그 집주인이 한 거라서 제가 이거는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에 시민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청문위원장도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모범이 돼야 되실 어떤 변호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도민들을 우롱하는 채석밖에 안 돼요. 후보자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하지만 강 후보자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퇴를 하는 건 오히려 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녹색당 당적을 10년 가까이 유지했던 후보자가 비자림로 확장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4시간여에 걸친 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특위는 오늘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해녀들은 70여 년 전 독도에서도 물질을 하며 지역의 어업권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영유권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당시 독도에서 물질을 했던 해녀들이 후배들과 함께 독도를 찾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70년 전 동해의 거친 파도에 맞서 물질을 했던 제주 해녀들이 8순을 넘겨 다시 독도를 찾았습니다. 후배 해녀들과 함께 태왁 장단에 맞춰 물질 노래를 부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저 천여도 완한 지는 한 몇십 년 되고 그때는 19살 때 완하나. 그 후에 이제 여기 한 30살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 살았는데 오늘 두 번째 오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지 이제. 독도를 방문한 제주 해녀들은 70년 전 물질을 했던 4명을 포함해 모두 30여 명. 후배 해녀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했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오기도 했지만 와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당한 착취를 피하기 위해 육지로 나가 물질을 했던 제주 해녀들. 독도에서도 어민들과 함께 물질을 하며 수시로 순시선을 보내는 일본에 맞서 영유권을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 해녀의 강인한 정신을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일본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경상북도는 오랜 세월 독도 바다에서 생업을 이은 제주 해녀들이 우리 땅 독도의 산 증인인 만큼 이들의 독도 개척사를 재조명해 영토 주권 강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인 우도는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으면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없는 청정 우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지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우도면 해안도로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투명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에 음료가 담겨져 나옵니다. 다회용 컵은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카페에 설치된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우도에 관광을 하러 왔는데 날씨도 좋고 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반환된 다회용 컵은 세척해 다시 사용되는데 식당과 카페 9곳이 시범 참여했습니다. 컵이 재질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회용 컵보다 훨씬 더 예쁘고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용 절감. 일회용품 재활용을 돕기 위한 투명 페트병 수거기도 도항선 대합실 등 5곳에 설치됐고 앞으로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이처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해변 등에서는 이동형 페트병 수거기가 운영됩니다. 관광객들은 우도로 가는 배를 타기 전 페트병 수거에 동참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디지털 서약을 합니다. 관광지 우도의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나가서 우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도를 롤 모델로 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여름 휴가철 성수기면 하루 5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하면서 자체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제주도 본섬으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는 우도. 플라스틱과 일회용 컵 사용 제로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해녀 문화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이었지만 다른 지방에도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주 해녀들이 단체로 포항을 찾아 경북의 해녀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거침없이 깊은 동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날랜 손놀림으로 커다란 전복을 잡아냅니다. 해녀의 망사리는 금세 자연산 해산물로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버터. 전복 굽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해녀 출신 어촌계장을 탄생시킨 포항 구룡포 어촌계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헝겊을 두른 한 여성이 동물 목덜미를 쓰다듬는 한 장의 흑백 사진. 독도 앞바다를 누빈 제주 해녀 김공자 씨가 지금은 사라진 독도 강치를 안고 있습니다. 바우마다 다 미역밖에 없어요. 독도는 무슨 바우든지 다 미역이라요. 해녀 출신 어촌계장 성정희 해녀, 독도 바다를 내 집처럼 드나들던 김공자 해녀. 이들이 이끄는 제주와 경북 해녀들이 포항 구룡포에서 만났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물질하는 기술과 장비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빨간 색깔 해야 사람이 바다에 둥둥 떠도 표시 나니까 빨간 걸로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얀지 안 해요. 이거 빨간 거 통이. 뿐만 아니라 어획물 가운데 몇 퍼센트를 어촌계에 떼어주는지와 해녀들을 위한 복지 혜택도 관심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최고는 제주 해녀입니다. 육지 해녀들의 기술과 장비, 문화는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건너간 제주도 출양 해녀들이 전파한 겁니다. 제주도의 그 선진 문화, 선진 물질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진 기술을 가진 해녀들이 와서 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교류한다는 의미에서 해방 이후에 제주 해녀들이 가장 선호한 작업장은 바로 포항 영일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일만항 일대에는 우뭇가사리가 풍부했는데 당시 우뭇가사리는 가장 비싼 해조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가 제주,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경북입니다. 최근에는 두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포항에서 만나 해녀 문화유산 보존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바다, 삶의 애환, 그리고 수많은 사연들. 두 지역의 해녀들은 마치 친자매를 만난 것 같다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금요일 아침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오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잠깐 오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산지와 남부 지역 곳곳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약하게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7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동부 지역 32도가 예상되고요. 서부 지역은 30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동쪽 도서 지역은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남해서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주말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가 잠깐 지나고 절기 처서가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31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업사 건물과 차량 등을 태우고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불길이 커 근처 다세대 주택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화재 진압으로 일대 차량 통행이 1시간 가까이 제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업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제주도 카지노 정책과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내 카지노들이 대부분 휴업해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이 에이전트를 위장해 들어온 뒤 게임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체육회 사무처 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회 사무처 61살 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임원은 지난 5월 전국 소년체전이 열리는 대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미세와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고 미세먼지는 1995년 이후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탄소 없는 섬 정책 추진 등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오는 11월부터 멸종위기종인 참고래 골격 표본을 전시합니다. 참고래는 2019년 12월 제주시 한림항 앞바다에서 발견된 뒤 국내 최초로 부검됐고 표본 제작에 앞서 기름 제거를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뒤쪽 공터에 묻었다가 다시 발굴됐습니다. 박물관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참고래 골격 표본 전시 공간 공사를 진행하며 이 기간 박물관은 일부만 무료로 개방됩니다. 법무부가 제주에도 전자여행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와 도민들을 상대로 전자여행 허가제 설명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주 지역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씩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830개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